네,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협회 전쟁 약관이죠. 전쟁 약관하고 동맹 파업 약관은 그러니까 FPAWAR이 있는데 요거 외에 특별 약관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통해서 이러한 전쟁 위험 아니면 이제 동맹 파업 위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동맹 파업 위험을 커버하는 거죠. 담보하는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위험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제가 뭐 역사적 배경을 앞선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해상에서 특히 결정적인 원인이 이제 세계 1, 2차 대전이에요. 뭐 이렇게 뭐 그때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 뭐 울프백 작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굉장히 상선이 이 잠수함이나 이런 것에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는.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도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이 그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물자가 차단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전쟁 이후에도 승전국이긴 했지만 굉장히 큰 후유증을 겪었는데, 이런 전쟁과 관련된 전쟁, 그러니까 적대적 군사 행위로 인해서 입는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너무 규모가 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단 면책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그 수출입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뭐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니까 아무래도 자본적인 그 유입이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전쟁 약관에는 이제 전쟁 이제 뭐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내란, 이제 내전이죠. 내전 뭐 아니면 이제 혁명이라든지 모반이라든지 반란 이런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사적 행동,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배를 이제 포획을 한다거나 체포를 한다거나 사람을 체포를 한다거나 뭐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하는 것이고, 조금 늦게 만들어졌어요. 1955년 여기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그 신협회 적화약관, 신협회 전쟁 약관 가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FPA나 WA나 AR 여기서 책임지지 않는. 헷갈리니까. 여기서 면책되는 그러한 전쟁 위험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1955년에 만들어졌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전쟁 위험이 뭐냐? 전쟁 위험이 뭔지가 개념이 정립이 돼야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 약관을 적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여기 이 세 가지 적하 약관에서 그 면책시키고 있는 적대행위, 군사행위, 내란, 혁명, 모반, 반란, 그리고 뭐 국내 투쟁, 그리고 이게 있어요. 기뢰나 어뢰, 폭탄 또는 기타 전쟁 무기에서 생기는 멸실 손상. 이제 이 기뢰나 어뢰 같은 게 그 바다에서 사용되는 군사적 무기입니다.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 뭐 요즘에는 이제 그 해군이 미사일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어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중에서 그 어떤 제트 추진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펠러의 힘으로 물론 이 지금 이게 지금 뭐 군사학 수업도 아니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산소를 태워가지고 이제 엔진을 돌려서 뭐 이렇게 추진하는 뭐 그런 건데, 토페도라고 하죠. 이게 그 영화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잠수함이나 이런 선박에서 이렇게 상대방 적선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수중에서 이렇게 나가는 미사일은 아닌데 뭐 그런 종류의 무기고, 기뢰는 뭐냐면 우리가 육상에서는 전차나 사람 대인을 위해 어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뢰라는 걸 쓰는데, 바다에서는 뭐냐면 기뢰라는 걸 써요. 기뢰라는 건 뭐냐면 수, 수면 위에 이렇게 붕붕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보다
그러니까 수면보다 해수면보다 조금 밑에 이렇게 가라앉혀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박이 지나가면 지뢰처럼, 육상에서의 지뢰처럼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격파로 선박을 침몰시키는 그런 무기예요. 근데 이제 어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쟁 도중에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기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요. 이게 적선의 어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길을 뿌려놨는데 거기서 뭐 하나가 바다는 이렇게 그 육지에 지뢰 묻어놓은 거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바다는 물이 있고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디 건드리거나 어디 충격을 줘가지고 터지는 유실 기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로 있는 선박의 데미지, 그래서 선박이 침몰해서 그 선박에 적재 있던 화물이 이제 전손되는 그런 경우에 이거를 전쟁 위험으로서 담보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 담보되는 여러 가지 위험 해상 손해들을 좀 살펴보면 포획, 납포, 뭐 가장 대표적이죠. 적국의 선박에 의해서 화물의 어떤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거, 뭐 납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개념인데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강류, 억지, 억류, 사실 이것 거의 뭐 유사한 동의어예요. 동의어로서 사용을 되는 건데 어떤 상대방 재산에, 적국의 재산에 대해서 이거를 붙잡아 두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이 강류, 억지, 억류와 포획의 좀 차이점이, 강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잠시 이렇게 잡아두는, 나가지마 이렇게 붙잡아두는 그거라면, 포획은 내 거야, 내 물자로 쓰겠어, 뭐 이렇게 걷어가는 뭐 그런 차이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 행위, 군사적 행위는 뭐 이거는 선전포고 유무를 불문하고 국제법상으로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뭐 어떤 공격하는 측이든 방어하는 측이든 전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행동들, 어떤 그런 미션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입는 손해에 대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협회 전쟁 약관을 특약을 하는 것이고, 전쟁은 아니지만 그 국가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쟁과 유사한 뭐 내란이나 이런 것들도 예, 포함이 되는 거고요. 뭐 해적도 있을 수 있고요. 해적.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기뢰라든지 어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 약관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쟁 약관도 면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하 약관에 전쟁 위험이 면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협회 전쟁 약관을 특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커버를 받는데, 이 협회 전쟁 약관도 면책이 있어요. 협회 전쟁 약관이 스페셜 특별 약관인데 여기에 면책이면 이건 진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협회 전쟁 약관에서 면책 손해들을 규정한 것이 제 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왕이나 군주, 국권 찬탈자 또는 찬탈을 기도하는 자에 의한 강류라든지, 아니면 이게 있죠. 원자력, 이건 사실 조금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혁명이나 내란이나 뭐 이런 거랑 조금 뭐 판례나 케이스 좀 애매한데, 요거 2번, 3번은 확실하죠. 원자 핵무기. 그리고 3번은 화물 자체, 이건 전쟁 위험이 아니고 손실을 입었는데 이건 화물 자체, 화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문제인 거다라고 입증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다른 선박이 뭐 어뢰를 쏘거나 해서 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래 화물 자체가 이랬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협회 전쟁 약관으로 담보하지 않고 면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 번째 사유 같은 지연이나 고유하자, 이거는 우리가 협회 전쟁 약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협회 적하 약관에서도
면책으로 되는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원자력이나 혹은 핵무기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인류 역사에 핵무기가 사용된 것이 딱 두 번 있었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원자 폭탄 뭐죠? 그 펫보인가 리들보인가 그때 떨어졌죠. 폭탄 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 저도 옛날에 본 자료라서 뭐 히로시마에서만 뭐 한 10만 명이 폭탄 하나 떨어질 때마다 한 번에 1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죽었다고 해요. 그 히로시마에 그때는 뭐 그리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용되던 핵무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센 위력이 더 센 무기들이 지금 수백 수천 개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 얘기인즉슨 그때 당시에 떨어졌던 핵무기는 히로시마 도시 하나 날렸지만 지금 사용 가능한 핵무기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나라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가 남아 있을까요? 그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책입니다. 전쟁 위험 약관에 그러니까 협회 전쟁 약관에서도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책 비율 부적용 약관. 제가 앞서 ICCWA 설명하면서 소손의 면책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그렇게 소손의 면책률을 책정을 하면 할수록 보험료는 싸져요. 왜냐하면 보험자가 보장하는 범위가 작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 1% 손해라도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걸 조건을 걸면 됩니다. IOP라고 하는 거죠. 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WA를 할 때도 WAIOP를 할 수 있고요. 협회 전쟁 약관에서도 IOP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소손의 면책을 적용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손의 면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관. 그리고 그래서 구협회 전쟁 약관에서는 이 소손의 면책에 대해서 아예 약관으로 박아 넣어서 IOP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소손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제4조 총내 위험을 제외한 전쟁 위험의 보험기간 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뢰나 유기된 어뢰를 제외한 전쟁 위험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기간 약관이잖아요. 보험기간이란 게 무슨 타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항구에서부터 어느 항구까지 보통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쟁 약관의 경우에는 그 보험자가 책임지는 커버의 기간이 뭐 항구에서 항구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커버를 하는 건데 기뢰나 유기된 어뢰는 그 기간에서 제외돼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뢰 같은 것들이 바다 위에 둥둥 이렇게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그렇게 바다 위에 띄워놓은 게 유실돼 가지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뭐 기간으로 따지면 실제로 항해 기간이나 아니면 어떤 타임으로 쳤을 때 타임과 관련된 기간으로 이 보험 기간을 설정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거하고 벗어난 시간에서 발생된 원인 제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기대나 유기된 어뢰가 유기됐다는 말 자체도 그것도 뭐 불발탄이었는데 뭐 이렇게 다니다가 뭐 터져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거는 이 무기들의 특성상 전쟁 약관에서 기간을 이제 예외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별도의 보험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이거 이제 요 무기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무기의 성격이. 자, 그 다음에 우선 약관이 있습니다.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 얘가 이제 스페셜 약관이잖아요. 특별 약관이잖아요. 그래서 해상보험증권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협회 전쟁 약관에 있는 내용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담보 계속 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보 계속, 커버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위험 변동, 그러니까 뭐 어떤 항로가 항해 변경이 일어난다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보험자에게 얘기하고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 구협회 적하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면 보험자의 보험 커버를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보 계속 약관이고요. 신속 조치 약관 있었죠. 끝에 있었죠. 14조, 그러니까 협회 적하 약관에도 있던 내용이죠.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동을 신속하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거는 구협회 동맹파업 폭동 소요 약관입니다. 말이 길죠. 그래서 동맹파업이나 뭐 어떤 소요 사태, 소요 사태나 뭐 폭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AR이나 뭐 ICCA에서도 담보되지 않는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동맹파업이나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자의 면책되는 AR이나 A여도 그 부분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커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963년부터 제정이 됐고요. 거의 대부분이 구협회 적가약관과 동일하고 담보 위험이 달라지겠죠. 추가되겠죠. 특약이니까. 근데 기본은 여기까지 보험자가 책임져 주는데 돈을 더 낼 테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이만큼을 더 해줘의 개념인 거예요. 특약은. 그래서 뭘 더 보상을 해주고 뭘 더 보장을 해주느냐, 이런 겁니다. 동맹 파업자, 직장 폐쇄를 당한 노동자, 노동 분쟁이죠. 스트라이크. 그리고 시민 소요 사태, 폭동, 그리고 악의로서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뭐 해코지한 사람,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화물에 손해를 입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을 해두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사전적인 정의를 좀 내려보면 노동자들의 파업, 뭐 직장 폐쇄, 노동 분쟁, 이런 거죠. 그리고 시민 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그런 거 있어요. 여기서 동맹 파업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항에서 이제 수출입을 하는데, 뭐 어디 뭐 울산에서 노동자들이 뭐 현대자동차나 뭐 어디서 파업을 해요. 그 자동차를 이 사람이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죠. 수출업자가. 그리고 울산항이 선적한 게 아니라 부산항에서 선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보험자면 이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죠. 보상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협회 동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회 적하약관은 이런 동맹 파업이나 폭동이나 소요에 대해서 면책이고요. 돈 더 줄게, 이것도 보험자 커버해줘가 구협회 동맹 파업 폭동 소요 약관이잖아요. 이거 특약 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손해를 입으면 보상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업, 이 해상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뭐 부산항에서 이제 물품이 선적돼서 가는데 울산항에서 뭐 폭동이 일어났다, 아니면 동맹 파업이 일어났다, 전혀 별개죠.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그런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과하는 부분이, 이게 특약이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근인주의라는 게 있었죠. 실제 해상 손해와 이 손해에 영향을 준 퍼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맹파업 소요에 있어서도 면책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화물의 고유의 하자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선 조건 부적용, 이 구협회 동맹파업 폭동 소요 약관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에 규정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 청구는 분선 담보의 첨부 조건 여부 관계없이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약관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구약관이랑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협회 저가약관이랑 같이 쓰는 건데 구협회 저가약관의 with average나 경우에 따라서는 FP를 쓰게 되면 소손해 면책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 그거 상관없이 이 약간 그러니까 이 협회 동맹 파업 약관으로 인해서 보상 청구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WA의 그 비율 상관없이 보상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WA와 관련된 비율이라든지 FPA에서의 어떤 단독 훼손 부담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급한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구협회 동맹 파업 폭동 소요 약관에 있는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협회 저가약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협회 저가약관은 1982년에 신해상보험증권이 제정이 되면서 그 신해상보험증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로이드 SG 팔리시에 첨부되어 가지고 보완적인 역할을 하던 구협회 저가약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 그거와 를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협회 저가약관부터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끝에 봤던 신해상보험증권처럼 신해상보험증권은 사실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삭제되고 표만 남았잖아요. 사실상 뭐 증거문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 중요 약간 뭐 그런 것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보장이나 면책이나 이런 것들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신협회 적하약관의 그 주요한 내용들이 옮겨오게 되면서 위상이나 역할이 되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약으로서 존재했던 것들이 신증권 체제 하에서는 하나의 약관으로 일반적인 약관으로 Institute Work Clause, Institute Strike Clause로처럼 독립된 약관이 됐습니다. 독립된 약관. 그래서 굳이 어떤 책에 있어서는 구협회 저가약관을 얘기할 때는 FPA, WA, AR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신협회 저가약관을 얘기를 할 때는 A, B, C에 더해서 IWC, ISC 이걸 같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독립된 약관이다. 특약이라고 보지 않고 독립된 약관으로 본다. 자, 그럼 특성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협회 저가약관은 만들어진 그 시점이 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그 FPA, WA, AR이 근데 얘는 82년에 같이 만들어졌어요. 같이 만들어져서 ICCA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게 마찬가지냐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그 보험자의 담보 위험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면책 위험도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ICCA를 선택을 하느냐, ICCB를 선택하느냐, ICCC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완전히 구분을 해서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82년도 협회적가약관과 63년도 협회적가약관이 존재하는 거고 실무적으로 한동안 이게 병행돼서 써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봤던 것처럼 지금도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올드 로이드 SG 팔리시가 지금 오늘날 쓰이고 있는 해상보험증권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게 역사와 전통을 얼마만큼 존중하는지 이 업계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동안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어떤 뭐 어떤 접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에도 구약관을 쓴 보험 관련된 사례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었고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준 게 있는데 쓰여요. 지금도 2020년에도 구협회 약관이 쓰입니다. 구협회 저가 약관이 쓰이고 있고 이것이 병행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면 이거는 꼭 뭘 선택하라기보다는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협회 적하약관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CC A, B, C가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적하약관, 하물약관이죠. 하물을 보험에 들 때 쓰이는 약관 그리고 특별하게 전쟁 위험과 관련된 부분, 동맹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ICC ABC겠죠. ICC ABC라서 이것들의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살펴보면 구약 간의 FPA에 상응을 하는데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밑에 열거되어 있는 화재 또는 폭발, 오늘따라 오타가 많네요. 본선 또는 부선의 자초, 침몰, 전복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육상 구간 우리가 담보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육상 운송 연구,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다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충돌, 다른 물체하고 충돌, 비난하면서 함을 내리면서 발생되는 손해, 공동훼손, 투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는 것이 ICC-C고요. ICC-B는 ICC-C가 담보하는 것에 더해서 추가돼서 천재지변과 관련된 지진이라든지 하산 분화라든지 낙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닷물에 갑판 유실이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운송 용구 있죠. 운송 용구 이게 컨테이너예요. 쉽게 말하면 운송을 위한 화물을 담아서 옮기는 그 용구 컨테이너 같은 거예요. 혹은 뭐 선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해석에 따라서 너무 왜냐면 컨테이너라고 적어 놓진 않았거든. 그래서 뭐 컨테이너도 포함이 되고 선창이 포함될 수도 있고 뭐 한데 거기에 이제 해수, 바닷물, 강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젖어 가지고 문제 생기는 그 경우, 그리고 포장 단위당 양화 작업 중에 포장 단위가 이렇게 화물이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는 그 부분에 의한 부분까지 ICC-B가 해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ICC-A는 포괄 책임 조건이죠. 그래서 면책 위험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반 면책사항, 전쟁 위험, 동맹 파업의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ICC-A입니다. 그래서 신협회 적하약관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담보위험과 관련해서는 1, 2, 3조에, 면책과 관련해서는 4조, 5조, 6조, 7조에, 그리고 보험기간과 관련해서는 8조, 9조, 10조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보험이익 불공여 들어봤죠. 앞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구약관에도 있던 내용이 신약관에도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 약관 같은 거 이거 여러분들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냐면 로이드 SG 팔리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원래는 본문 약관에 있었던 거예요. 구증권 구약관 체제 하에서는 본문 약관에 있었던 내용이 뉴 마린 팔리시 폼 1982년에 나온 신증권 신약관 체제로 오면서 증권에 있던 수많은 내용들이 약관으로 옮겨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기 약관 같은 것들이 여기 이쪽으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하나씩 또 이제 개정 약관 포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